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지금 금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금양이 현재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직전 위기에 놓였고, 그리고 지금 방금 또 소식이 들어왔는데 부산 본부 세관의 압수수색까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장된 실적 전망, 감사 의견 거절, 복잡한 어떤 이슈들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 이 상황까지 치닫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지금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주주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궁금해할 만한 그 한 다섯 여섯 가지 되는 핵심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이제 부산 본부 세관의 압수수색입니다.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금양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세관이 보통 이제 뭐 마약이나 밀수 단속반 그 나눠져 갖고 이제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외환 거래나 자금 흐름 그리고 이제 관련된 어떤 불법 행위도 세관의 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관이 금양을 조사하는 이유는 금양이 추진한 몽골 리튬 광산 투자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근데 포커싱이 금양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습니다. 아무튼 중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금양이 몽골에 돈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돈이 제대로 투자가 됐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세고 빼돌려진 건 없는지, 이러면 진짜로 안 되는 거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횡령이 횡령. 세관 측은 금양이 그 몽골 리튬 광산에 거액을 송금을 했는데 이 돈의 사용 내역이 투명한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만약에 금양에서 투명하다면 뭐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돌릴 필요 없이 원하는 세관 측에서 원하는 자료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게 뭐 어떻고 덧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문제가 좀 큽니다. 그래서 해외로 보낸 투자금 중의 일부가 다른 곳으로 샜으면 외환법 위반 그리고 횡령 등의 문제까지도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내용 이제 보면은 핵심 의혹,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뭐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다른 문제점도 있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금양 쪽에서는 뭐 제가 한번 소통을 또 해볼게요. 이쯤에서는 이제 소통을 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관계자분과 직접 통화를 해서, 저희 또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이미 손절을 하시거나 물량을 아예 내놓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또 구독자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믿음을 갖고 모르겠다까지 가보자 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주주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그 내용들은 커뮤니티에서 계속 제가 공유를 또 해드릴 테니까, 영상은 사실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있어서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뭐 2000원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는 대로 직접 띄어서 특별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입장 신청을 확인해 보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금양에서는 불법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 그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죠. 명백하다면. 그래서 아직 수사 중에 있으므로 확정된 혐의는 없습니다만, 국가기관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심상치 않은 위험 신호죠.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혹시 참 이거 상장 폐지 앞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앞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금 비리나 뭐 분식 회계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또 불안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내일 아침 되면은 대부분 또 주주분들이 이 소식을 접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세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금양 경영진에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세관의 압수수색은 금양이 몽골 사업에 쓴 돈의 흐름이 의심된다는 시점에서 이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이게 단순한 실적 부진 문제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까지 내포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조사 결과를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5-6가지 정도 되는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몽골 광산 인수 과정의 어떤 의문입니다. 금양이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 몽골 광산에서 이제 리스크가 나왔고 매출이 적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거의 물량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안내를 드렸었는데 2023년 5월 달에 몽골의 그 광산 개발 기업 몽라를 인수한다고 대대적으로 2023년도 5월이었던 것 같아요. 예, 발표를 했고 7,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20억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25억인가요? 20억인가요? 이거를 두 차례에 걸쳐서 투자를 해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고 이걸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 우리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던 리튬 채굴권을 확보하겠다고 홍보를 했어요. 금양이 당시 몽골 현지 자료를 인용을 해서 해당 광산에 뭐 리튬이 70조 가까이, 텅스텐이 20조 해갖고 이제 뭐 118, 118조 규모의 광물이 뭐 매장되어 있다는 그런 뭐 어떤 뉴스가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보물섬을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식에 우리 시장은 열광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연말까지 그 공표한 매출 달성을 보면 알겠다. 뭐 그때 가서 비판을 해도 늦지 않는다 하는데 그 전부터 이제 슬슬 유상증자 얘기 나오고 매출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실제로 금양 주가가 이 소식 때문에 폭등을 했었죠. 발표 전에 주가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5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달도 안 돼서 얼마였습니까? 엄청나게 10몇만 원대까지 치솟아갖고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육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테마를 타고서 몽골의 리튬 산을 가진 회사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식시장 2차 전지 스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 투자 대금이 제대로 쓰였느냐는 거죠. 세관이 들여다보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인데 금양이 몽골 광산 인수에 썼다는 7,200만 달러가 실제로 몽골 현지 광산 개발에 온전히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빠져나갔는지 불투명하다는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을 해보면 뭐 일부 금액이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입니다. 뭐 브로커나 어떤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로 흘러갔다거나 그거를 찾아볼 거야 아마. 그리고 광산 가치에 비해서 너무 비싼 돈을 지급을 해서 차익이 사라졌다거나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세관이 의심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2023년에 몽골 엘스테이 그 리튬 광산을 방문해서 갱도 앞에서 막 사진 촬영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유강지 회장이랑. 그래서 금양이 이 광산을 인수해서 대규모 리튬 확보를 자신을 했는데 현재는 실제 투자 집행과 광산의 실질 가치를 입증을 해야 하는 처지예요. 아직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도 지금 또 중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극단적인 경우지만 서류상으로만 투자를 가장하고 돈이 돌다가 다시 금양이나 다른 곳으로 환수되는 어떤 그 페이퍼 컴퍼니 거래 가능성도 얘네들이 배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기관에서. 근데 이런 정황이 아직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해외 자원 개발을 내세웠던 기업들 중에 실체가 없는 거래로 문제된 사례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웰바이오텍부터 시작했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예전에 얘기했던 뭐 짐바브웨 리튬 광산 개발 발표로 주가 급등했는데 이후에 감사인이 리튬 원광 거래 실질과 그다음에 자금을 위한 타당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감사의견을 또 낸 일이 있었죠. 결국에는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고 금양 몽골 광산 투자도 이런 식의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금양은 몽골의 거대한 리튬 광산을 인수했다고 했지만 투자금 사용 내역과 광산의 실체 가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어떤 디테일한 그 팩트는 금양이 과연 이 돈으로 무엇을 했고 현재 광산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금양이 투자금 어떤 사용처랑 광산 실체를 명확하게 증명을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상장 폐지 관련돼서 어쩌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커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 포인트는 과장된 실적 전망과 이에 따른 후폭풍이 진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예, 주주들이 이거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70%? 80%인가요? 이거를 다 대신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금양이 광산을 인수를 하면서 엄청난 자원 매장량을 자랑을 했죠.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로 인한 그 향후 실적 전망치도 장밋빛으로 제시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2024년 몽골광산에서 매출 1,024억 원, 영업이익이 그때 당시에 1,600억 원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산 인수로 바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처럼 예측을 한 거죠. 근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전망이 거의 제가 오죽하면 비판을 제가 직접 떴고 제가 또 직접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몇 주를 또 갖고 있어요. 그렇죠? 다 정리를 하고. 이 전망들이 처참하게 빗나갔음이 드러났어요. 이제는 9월에 금양이 위 전망을 말씀드렸던 그런 전망을 위에 이제 정정 공시를 했는데 예상 매출을 그때 당시에 66억을 하고 영업이익을 13억을 했어요. 이거는 뭐 앞서 제시한 숫자에 거의 뭐 이거는 진짜 1, 2% 수준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1024억이 여러분들 66억이 됐다니까. 이건 뭐 그때 당시에 거의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혹시 대표님 영 하나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하락이었습니다. 영업이익도 1610억 전망이 13억으로 축소되었으니까 거의 이거는 사실 예상 수익이 거의 없다고 정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앞전에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금양이 처음에 실적 전망을 너무 터무니없이 부풀렸다. 뻥튀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이게 다 이어진 거예요. 광산에서 금방이라도 막대한 리튬을 캐서 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거죠. 아마도 탐사 단계의 광산이라서 당장 생산이 나오지 않았거나 광산 개발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대처를 하고 어필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이것 때문에 더블 쇼크 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또 그때 당시에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회사 스스로 그 전망치를 1년 만에 정정을 했으니까 투자자들을 상대로 과대 홍보를 한 격이 된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거래소에서는 뭐 안타깝지만 불성실 공시 법인이라는 딱지를 또 붙이죠. 그래서 실적 뻥튀기 논란을 일으킨 그런 어떤 책임을 물어서 2024년 10월 달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중요한 공시를 번복하거나 허위에 가까운 정정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제재하는 조치. 이때 이제 금양이 거래소로부터 벌점 10전을 때려받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저에게도 저도 이제 비판을 많이 했고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상처를 받았어요.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예. 계속해서 악재가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업황도 마찬가지고 쏟아져 나오면서 급락세를 탔습니다. 하루 거래 정지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니까 뭐 20%, 25% 급락하고 고점 대비 90% 폭락을 해서 10,000원 안팎까지 떨어졌죠. 예, 이게 뭐 손실을 떠나서 이건 뭐 주식 붕괴죠, 붕괴. 그 다음에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해서 자금 조달하려고 했는데 이 또한 현실성과 주주이해 관계 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반발도 있었고 결국에는 2월에 유상계획 철회, 유상증자 계획 철회. 여기서 이제 거래소와 그 금감원의 엇갈린 그런 그게 또 이루어지면서 주주 입장에서 보면, 예, 그래서 뭐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놓이는 코스피 200에서 퇴출되는 그런 어떤 신뢰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뢰가 떨어지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나 뭐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네. 경진의 뭐 말 바꾸기,
뭐 무리한 계획, 혼란에 빠진 거죠. 그래서 몽골광산으로 대박이 날 것 같지만 그런 어떤 전망을 발표를 했지만 그것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 정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신뢰도 추락, 규제 당국의 제재가 뒤따랐고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 피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포인트가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를 받아들이고 상처가 컸던 그 어렵게 느끼시는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그리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관련된 이거는 뭐 적정은 재무제표가 문제없이 잘 작성이 되었다. 가장 좋은 의견이죠. 한정은 대체로 괜찮지만 일부 항목에 하나의 어떤 제한이나 문제가 있다. 부적정은 재무제표가 심각하게 잘못돼서 신뢰하기 어렵다. 의견 거절은 아예 의견을 내지 못하겠다. 이건 볼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의견 거절을 올해 감사보고서에서 표명을 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없다는 건 재무제표가 틀렸다는 어떤 뜻이라기보다 회사 상황이 너무 불확실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금양의 감사인이 이 의견 거절을 하면서 밝힌 이유도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1년 뒤에도 망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재무 상태랑 경영 전망이 위태롭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저도 금양을 응원하지만 거의 근 1년 이상의 손실을 최소화할 그런 그 기회는 분명히 존재했어요. 이거는 뭐 최근에 손절하신 분들도 다 인정을 해요. 윤 대표님 뭐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윤 대표님이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팩트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좀 어리석었습니다. 혹은 좀 교훈 삼겠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아무튼 뭐 안타깝는데 저도 적지 않은 돈을 또 손실을 봤죠. 그래서 뭐 그것도 그렇고 회사도 지금 빚도 4,500억에서 8,000억 가까 7,600몇 억인가요? 급증했고 새로 개발했다는 지금 배터리 사업 주문도 뭐 어떤 그런 게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인이 회사 존속을 걱정할 수밖에 없죠. 뭐 한국 거래소의 규정상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 이거는 사유에 되는 거죠. 상장 폐지 사유.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죠. 감사 의견 거절 공시를 낸 이제 3월에 주식 매매 거래 정지가 되었고 실제 심사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의 신청 제출을 했고 억울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상장 폐지 사유 발생 후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금양도 당연히 이의 신청을 그래서 한 거고 우리를 한번 살려달라 개선 계획을 마련해보겠다 그거를 이제 어필을 했겠죠. 그런 상황에 지금 오늘과 같은 그런 뉴스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장 폐지 관련해서. 그리고 개선 계획 그다음에 이제 상장 공시위원회 심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 후에 3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시나리오,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상장 폐지 바로 되던지 개선기간 부여가 되던지 4월에 이제 절차가 개시되었으니까 5월 초에 연휴 지나고 중순 초중 그때 이제 최종 결정이 나겠죠. 개선 기간이 부여되면은 앞전에 이제 긍정적인 그런 흐름대로 갈 것이고 뭐 의견 거절이 사실 회사의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근데 바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심사 과정에서 회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문제를 해결할지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현재 그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양이 이 상장 폐지를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증명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이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금 흐름. 리튬 광산 인수와 관련된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이제는 세관이 의심하는 부분이기도 한 부분, 이 자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예요. 상장을 지키려면 이제는 금액이 1,000억 원 넘는 어떤 몇천억대 되는 그 투자금이 실제로 몽골 광산 지분 취득과 개발에 쓰였다는 증빙 서류 내역. 되게 간단해요. 이거는 한 푼도 새 나가지 않았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면 돼요. 만약 일부라도 용도 불명 자금이나 관계자 유출금이 발견이 되면 향후 회생은커녕 이거는 법적 제재. 예. 그래서 감사인이나 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을 해서 거래의 실질과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을 하고, 이거 플러스 자연적으로 영업진들, 예? 그리고 또 관계자들, 열심히 그 현장에서 뛰는 금양의 임직원들 모두 다 신뢰를 회복하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잉 콘선 관련해서, 계속 기업 관련해서의 그 확보, 감사의 의견 개선, 예, 회사 존속 불확실성, 이거를 반박하거나 해소하려면 재무 안정화 대책을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앞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투자 유치 계획이나 자산 매각, 뭐 재무 구조 개선, 이런 것들을 부채를 그러니까 다운시키겠다. 예, 이게 계획이 있어야 돼요. 무리하게 추진했던 그 했다가 철회한 유상증자 대신 보다 현실성 있는 자금 조달 방안을 찾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신규 사업에서, 2차전지 배터리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를 해서 비용 절감하는 방안도 포함됐겠죠. 예.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판단한 부분들이 있어요. 몽골광산 사업의 실체 입증, 뭐 주주들도 이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 부분, 프로젝트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또 어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금양이 상장 유지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에요.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자면 하면 거래소나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자금 흐름과 감사 의견 문제는 법적 제도 기준에 다이렉틀리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죠. 개선 기간이 주어지면 금양은 아마도 이 사항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완하는데 총력을 다할 거예요. 아무튼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추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망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금양 사태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겁고도 씁쓸한 이슈입니다. 정말 한때 2000년지 혁신 기업으로 꿈과 희망을 안겨주던 기업이 2년도 안 돼서 지금 투자자들에게 악몽을 갖고 오고 있는데, 오늘 짚어본 이 세관 압수수색, 몽골광산의 의혹, 실적 뻥튀기와 뭐 이런 감사 의견 거절, 지금까지 나온 그런 이런 뭐 상패 관련 뉴스들, 이 복잡하지만 핵심은 결국에는 기업의 신뢰와 실체가 뒷받침되지 않은 거품은 언젠간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금양의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보면서도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금양이 기적적으로 사업을 정상화한다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대비를 안 하면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에도 어느 정도 마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게 상장 폐지 위기니까. 예. 뭐 아무튼 금양이 이 마지막까지 제출한 개선 계획이 얼마나 신뢰성을 인정받을지, 거래소의 결정은 어떻게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 개인 투자자들이 현명한 어떤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긴급 어떤 분석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윈철중 TV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